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아니죠. 관광자원 해설론이 아니고 관광학개론 학계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오늘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에도 시계는 가요. 갈 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신입생인 여러분들도 참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생활들을 하고 있고 답답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3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행정적인 얘기를 하면 원래는 4주차까지가 이 인터넷 강의고 5주차부터는 대면 수업, 그러니까 혼합, 일부만 학교에 오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6주차부터 하는 걸로 미뤄진 걸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되면 수업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가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자꾸 기대가 돼요. 왜냐면 지금 1학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 보고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찰스 다윈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찰스 다윈, 진화론을 쓴 사람이죠. 진화론, 그 갈라파고스 제도로 해서. 근데 찰스 다윈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해 왔죠. 그죠? 인간이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이 가장 강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가장 똑똑해서도 아니래요. 그럼 뭔데? 예, 다윈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 부분 공감이 많이 돼요.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엄청 많은 변화가 있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난 주초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국 관광산업은 2000년, 지금 2020년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으로 지금 쇠퇴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지금 관광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저께 우연찮게 봤는데 대한민국은 항공사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FSC, Full Service Carrier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LCC, 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뭐 진에어, 이스타항공, 뭐 제주항공,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항공사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본 뉴스에 의하면 청주에도 국제공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지만. 청주를 근거로 하는 LCC가 또 하나, LCC를 또 하나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죠.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관광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 부모님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4개의 업장 중에 하나는 지금 폐업을 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25%가 폐업을 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고. 깝깝해요. 또 어저께 보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대마초 피고 휙 교통사고 내면서 지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어저께는 편의점으로 어떤 30대의 여자분이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돌진했다 해갖고 난리를 쳤고요. 사방팔방에서 싸우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걸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도 누구하고 이렇게 시비 붙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전부 다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저도 날카롭고요. 그래서 외부 자문회의나 그런 데 갈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생존을 해야 돼요. 또 어저께 녹화를 하다가 관뒀죠. 왜냐하면 내 학교 군에 전기 절약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나 그런 게 모션 디텍터 움직임을 감지해서 모션이 없으면 꺼지는 그런 공사를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7층인데 9층부터 해내려오는데 위아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작년인가요? 그분 자제분은 그 항공기 조종사가 꿈이어서 한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한세대학교인가요? 그럼 그 조종사로는 꽤 유명한 대학이죠. 충청도에 있는 대학인데 그분도 지금 그 아들도 지금 대책이 안 서요. 왜냐면 항공사가 저 모양이고 있는 조종사도 실직을 하는 판에 지금 이제 그래서 급한 대로 군대를 갔다 그러죠. 군대 갔다 제대해서 나온다고 그래도 그동안 누적된 인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책이 안 서요. 거기도. 근데 이럴 때일수록 늘상 하는 얘기지만 주변을 잘 관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립니다만은 동영상을 수강생 대비 여러 개 최소 3개의 동영상을 하는데 동영상마다 그 조회한 횟수가 다르죠. 어쩌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듣거나 말거나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니고 열심히 강의를 해서 올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교수고 학생이고 다 인터넷에 익숙해졌다고 그래요. 교수님들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낫다. 학생들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문제는 학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배우는 게 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재도 자꾸 읽고 강의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힘이 들어요. 주변엔 다 우울한 얘기만 있고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안 나와요. 맨날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우고 앉아있고 이 와중에도 개천절날 광화문에 집회를 가네 마네. 광화버스 전세버스 협회에서는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하고 그 보수 쪽에서는 또 왜 안 하냐 하고 거짓말로 결혼식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짜증내는 얘기만 나와요. 자, 갑시다. 어쨌든 할 일은 해야죠. 고3도 모의 수능을 보잖아요. 그들도 또 입학사정관에서 면접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지난 시간에는 관광에서 관광객을 분류하는 것까지 했고요. 국적과 국경에 의한 분류는 항상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대면 수업하는 첫 시간에 그걸 하겠다 했고요. 지역 구분에 의한 분류에서는 뭐 아시아권, 유럽권 그렇게 했고요. 활동 유형에 대한 분류에서는 체제형이냐 경유형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건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바로 KTX 타고 서울로 간다. 그건 경유다. 경유하는 거는 바람직한 관광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오래 머물러게 해야 된다. 그죠? 관광 왜 그러냐면 관광은 노는 거, 즐기러 오는 거거든요.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왔다가 금방 가면 돈 쓸 시간도 없고 돈도 안 쓰죠. 오래 있으면 밀면도 사 먹을 거고요. 야구 구경도 갈 거고요. 해운대 바닷가도 거닐 거고요. 그러니까 체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요. 자, 오늘은 교재 41페이지입니다. 여행 기간에 의한 분류요. 하루 관광과 숙박 관광으로 구별한다. 하루 관광 이걸 보다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당일 관광이라는 용어가 훨씬 익숙하죠. 당일 관광이냐 아니면 숙박 2박 3일이냐 1박 2일이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숙박 관광이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하는 이유는 통계 숫자 잡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곳에 따른 그 분류에 따른 각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당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라 그러면 숙박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진 않죠. 그죠? 지금 해운대에도 새로운 특급 호텔 LCT에 롯데 새로 생겼고요. 또 신세계에서도 하나 또 새로 지었고, 노보텔 그 리모델링 한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숙박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저런 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거예요.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숙박 시설이 많아야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거에 오는 사람들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각종 메가 이벤트라고 그러죠.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오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시즌이죠. 많은 셀럽도 오고 많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와요. 그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난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본 뉴스를 보면 영암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는데 꽃길을 조성했다고 그래서 매스컴에 두드려 맞았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또 얼마 전에는 그 BTS 방탄소년단 중에 이름은 모르겠어요. 누구 생일이래요. 그래서 광안대교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명으로 꾸며놨던 것 같죠. 왜 보라색인지 뭐 그거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은 모르겠고요. 또 방탄소년단 누구 생일일 때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에서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또 KTX 열차는 전체 열차를 그 생일 축하로 그 랩으로 도배를 했죠. 그러니까 관광은 그런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 공공 열차를 일개 연예인의 생일이라고 도배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관광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꼬투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방문하게끔요. 사실은 그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했다. 그 KTX 열차를 랩핑을 해갖고 아예 정국인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생일 축하해 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거 보고 뭐 각자의 생각이겠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 저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는구나 라고 이 관광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이 관광 분야에서는. 그리고 각 지자체도 적극 그걸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부산이 방탄소년단의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성지가.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듯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예루살렘이죠. 근데 가듯이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와라. 와서 느껴라.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체제형이나 경유형이라도 분류하고 권역별로도 분류하고 하는 거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하루관광, 숙박관광 이걸 또 딴지를 겁시다. 세계관광기구 WTO의 정의에 의하면 당일 관광은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거라고 그래요.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게 당일 관광이래요. 근데 요즘은 무박 2일도 있어요. 그죠? 무박 2일. 그러면 여기서 정동진 해돋이보러 갔다가 뭐 찜질방에서 자고 뭐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당일 관광이야? 숙박 관광이야? 애매하죠. 예. 이 사회과학은 순수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원칙은 딱 하나예요. 분류를 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통계자를 잡기 위한 거라고 지난번 3주차 강의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당일형이냐 체제형이냐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또 한 나라를 방문해서 6개월 이상 체제하는 경우는 또 관광객으로 안 쳐요. 나름대로 통계 숫자를 잡기 위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관광의 구조 체계는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 뒤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이제 교재에서 43페이지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건너뛰고 갑니다. 특히 1학년 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걸 위주로 설명하고 폭넓게 설명을 하고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관광으로 국제관광경영학과로 가실 때도 필요하고 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로 가실 때도 이건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르네커라는 사람이 관광 구조의 3체계론을 제시를 했어요. 3체계론 이 뒤에 또 나와요. 그때 설명을 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이 사람은 이제 3개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관광의 주체,
관광의 객체,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매체 이렇게 한 거예요. 관광의 주체, 관광의 객체,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매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건데 관광의 주체는 뭔데요? 주체란 주인이죠. 관광의 주체는 관광이라는 행위의 주인은 누구예요? 관광객이요. 여행객이요. 놀러 온 사람이요. 그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관광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교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관광 주체는 관광 수요 시장을 형성하는 관광객이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관광객 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많게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많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방탄소년단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뭐 KTX 한 그거 래핑한 거 갖고 그 뭐죠 그 팬클럽이요.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아미죠 아마. 그 아미들이 많아지면 그죠? 그래서 그 해외 광안대교 같은 데서는 해외 여행 그 촬영하는데 로케이션으로도 제공을 많이 하죠. 그 무슨 영화를 찍든 그 영화가 한번 떴다. 난리가 나죠. 그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그 겨울연가라는 그 연속극이 있었어요. 겨울연가. 그래서 일본에서 대박 났죠. 그래서 일본 아줌마 부대들이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이요. 무지 많이 왔어요. 무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 사람들을 꼬셔서 여기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짓으로 사이비로 꼬시면 금방 들통